이분은 이제 화복부니까. 그래서 여기 화복부를 하나씩 위치가 어느 쪽에 문제가 있는지를 이렇게 눌러봅니다. 골반도 우리가 이렇게 눌러보고 좀 아프시네요. 자, 그리고 무릎을 세워보시고 우리가 또 가장 큰 대요근도 한 번씩 이렇게 자 이렇게 살짝 근육이 뭉쳐있죠. 오랫동안 뭉쳐있게 되면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으로 인해서 그 근육 자체가 또 오히려 과긴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세전류가 들어가면서 특히 염증이 심한 근육일수록 미세전류가 많이 흡수가 되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산떼도 의사 원영서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방식으로 영상을 촬영할 건데, 그동안 이제 제가 여성의 이상한 통증에 대해서 각 질환별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좀 환자 한 분에게 양해를 구해가지고 이제 병원에 와서 어떤 식으로 진료를 하고 또 치료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를 좀 이렇게 소개하는 영상이에요. 그래서 다행히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 오신 환자분은 아랫배가 계속 아파서 이제 주로 일단 산부인과 갔겠죠. 그래서 산부인과 가서 배가 아픈데 이게 혹시 자궁이나 난소에 문제가 없는지 이제 산부인과 먼저 진료를 하고, 근데 산부인과에서 전혀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비뇨기과를 가죠. 비뇨기과에서는 또 방광 쪽에 문제가 아닌가라고 해서 검사를 하게 되고, 근데 거기도 이상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또 혹시 장에 문제가 있나 싶어가지고 내과나 외과를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도 문제가 없으면 결국은 큰 병원에 가죠. 그래서 큰 병원에 가서 CT나 MRI 촬영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도 또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대학병원에서는 주로 통증을 감소시켜주는 어떤 신경계통의 약물이나 소염 진통제만 처방하고 근본적인 치료를 보통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자들은 이제 약에 의존하게 되고, 근데 약을 계속 드실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를 제가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드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신 분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하복부가 아프면서 허리 쪽에 통증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이제 그 하복부 통증의 원리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영상을 PPT로 이제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주로 어떤 근육이 문제가 되는지 보여드리고, 결국은 우리가 하는 치료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근육이 뭉치면서 신경을 압박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근육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먼저 체크를 하고, 그리고 그 부위에 주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골반에 대한 물리치료, 파나스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전류치료를 하는데,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글자를 딱 하나씩 따가지고 통수전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만의 이제 특허가 있는 그런 치료법 방법이 되겠고요. 오늘 이렇게 제가 상담을 이제 했는데 결국은 거의 한 3년 가까이 이제 하복부 통증이 있었고, 그러면서 허리도 간간히 아팠죠. 그래서 이쪽 진찰실로 가셔가지고 제가 잠깐 그래도 초음파 한번 확인하고 자궁이나 난소에 문제 없는지 복부하고 골반을 한번 근육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실게요. 우리가 아픈 데를 사실 집어봐야 돼요.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문진만 하시고 검사만 하시고 다른 그 액션을 취하지 않으시는데, 저희는 하복부가 아프다고 예를 들면 한다면, 이분은 이제 화복부니까, 그래서 여기 하복부를 하나씩 위치가 어느 쪽에 문제가 있는지를 이렇게 눌러봅니다. 골반도 우리가 이렇게 눌러보고 좀 아프시네요. 자, 그리고 무릎을 세워보시고 우리가 또 가장 큰 대요근도 한 번씩 이렇게 자 이렇게 살짝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내진도 하거든요. 그래서 내진을 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그 하복부 통증이나 이런 그 허리 통증이 있는 사람들이 밑으로 질 안쪽이나 항문, 회음부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골반조 근육의 상태를 보기 위해서 질 안쪽에 내진도 하고, 혹시라도 뭐 상처라든지 외음부에 문제가 없는지도 체크를 합니다. 이쪽에서는 질과 외음부 그리고 골반조 근육의 상태를 체크하고, 자 여기서는 직접 근육을, 하복부하고 골반 근육을 이제 체크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진찰이 끝났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 후에 이 통증 치료실로 와서 먼저 우리가 이 근육의 상태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해가지고 근육 치료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이제 물리 치료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물리 치료로서의 이제 첫 번째 치료로 이 파나셀이라는 장비인데 미세전류 치료기예요. 위험하지 않고 안전하고, 근육이 뭉쳐 있죠. 오랫동안 뭉쳐 있게 되면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으로 인해서 그 근육 자체가 또 오히려 과긴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세전류가 들어가면서 특히 염증이 심한 근육일수록 미세전류가 많이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좀 더 전류가 흡수되면 약간 따가운 증상이 생깁니다. 뭐 그렇게 많이 심하게 아프진 않는데 치료를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놀라지 마시고, 우선 이 치료를 통해 가지고 복부로 가는 이제 근육이 결국 허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허리 쪽을 이렇게 많이 치료하게 되고, 여기서는 이제 나오지 않지만 골반하고 아까 보여드렸던 복부까지 다 치료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치료실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근육하고 미세전류 치료, 파나셀 장비 이용해서 그거를 주로 하는 공간입니다. 아늑하죠. 이 공간에서는 저와 그리고 우리 치료사 선생님이 같이 이렇게 치료를 합니다.
ECP 장비가 있는 방이에요. 여기도 상당히 아늑하죠. 그래서 이 원리는 뭐냐면 지금 다리 쪽하고 이제 골반 쪽으로 커프를 감아놨는데 심장이 이완했을 때 얘네들이 밑에서부터 위로 수축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하지에서 골반을 통해서 심장으로 피를 보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의 특징은 뭐냐면 심장이라는 게 뭐예요? 펌프지나 펌프. 그래가지고 펌프 활동을 통해서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하는 건데 문제는 이제 나이가 들고 또 혈관이 약해지고 또 심장 기능도 떨어지면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그런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쉬운데 첫 번째 원리는 그 심장의 기능을 좋게 한다고 그랬는데 혈액이 잘 들어가니까 우리가 심장도 관상동맥에 혈액 공급을 받거든요. 그래서 또 관상동맥의 혈류량을 좋게 해주고 또 심장이 지쳐있죠. 그거를 같이 옆에서 보조를 맞춰서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심장을 서포트 해주는 기능이고 그래서 혈류량이 좋아지죠.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은 첫 번째로 혈관에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은 혈관이 확장이 돼요. 그리고 새로운 혈관들이 잘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혈액순환이 좋아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각 조직에 신선한 산소가 공급이 잘 되게 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통증의 원인인 염증성 물질들이 빨리 제거가 돼요. 결국 혈액순환이 안 되면은 산소 공급이 잘 안 되고 그걸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염증성 물질이 축적이 되기도 하지만 기존에 또 생활하면서 일하면서 쌓이는 그런 노폐물 이런 것들이 각 근육의 혈관 주변에 이제 쌓여 있거든요. 염증성 물질들이 제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축은 심장, 또 하나의 축은 혈관 이런 것들이 같이 서로 활발하게 혈류 공급을 통해 가지고 기능이 더 강화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염증이라는 건 우리가 근육도 염증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갑자기 심하게 운동을 해가지고 근육이 다음날 보면 막 담에 걸려 있어요. 뭉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젖산이 쌓이고 염증성 물질이 쌓여서 그래요. 근데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은 대부분 그 근육들이 오랫동안 수축을 해가지고 염증성 물질들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혈액순환도 안 돼요. 항상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은 다른 병원에서 치료하지 못하는 그런 환자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새로운 방식의 치료를 항상 도입을 하고 있는데 아까 소개시켜드린 미세전류 치료 장비에 이어서 ECP라는 장비를 이제 이번에 도입을 했는데 우리가 또 병원에 오시면 리플렛을 드려요. 제가 오늘은 간략하게 자 이런 모양으로 누워서 이제 환자분이 이제 치료를 받는 이제 과정을 제가 한번 직접 보여드린 겁니다. 이 공간은 저희가 이제 세 번째 치료하던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곳이 가장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죠. 여기는 도수치료실입니다. 여기는 주로 이제 환자분이 이렇게 누우시는 거죠. 제가 체크를 해줘요. 그러면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어느 부위에 근육이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해가지고 그 근육을 풀어주는 도수치료를 하게 됩니다. 여기도 공간이 좀 있죠. 여기는 주로 이제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체형을 교정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잘못된 자세로 인해서 골반과 허리가 틀어져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쪽에서 골반하고 허리의 자세를 교정해주고 환자분들의 문제점을 이제 지적해주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뭐 우주선 같이 생긴 게 있죠. 우리가 왜 날이 추워지면은 막 근육이 막 뭉치잖아요. 특히 통증 환자들은 날씨가 추워지면서 근육의 긴장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더더욱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중간중간에 대기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 시간을 이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적외선 치료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캡슐을 내리고 시간과 온도를 설정해 놓으면은 이 근육의 온도가 증가되죠. 이게 뭐 단순하게 무슨 사우나 이런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사우나가 아니라 적외선이 쏴줘가지고 몸에서 자연스럽게 체온이 상승하고 그 다음에 온도가 올라가면서 땀을 배출하는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시면 긴장도가 상당히 증가돼 있잖아요. 검진할 때도 마찬가지고 치료받을 때 마찬가지인데 그럴 때 이 치료를 통해서 이제 릴렉스 하는 거고 기본적인 치료는 아니고 중간중간에 대기하거나 아니면은 이 치료를 받고 좀 더 효과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같이 적외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외선 치료기, 그다음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세 교정, 그리고 도수 치료실 이렇게 있는데 이쪽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재활 치료도 받거든요. 또 이번에 오신 선생님이 또 재활 치료도 전문으로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픈 근육도 잘 만져주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골반저 근육, 자궁탈 환자분들이 골반이나 허리가 안 좋고 골반저 근육이 약화돼 있죠. 그런 것들도 같이 치료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좀 답답한 진료실 공간에서 벗어나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치료하는 공간들을 하나씩 설명을 드렸어요. 항상 중요한 거는 정확한 진단이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의 문진, 도대체 그동안 어떤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고 치료를 받았는지를 저는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공간에서 진찰을 하고 또 근육도 직접 체크를 하고 초음파도 필요하면 같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필요한 치료를 받으셔서 빨리 이 지긋지긋한 통증이 오래 가게 되면은 그만큼 또 마음도 병들게 되죠. 우울증도 생길 수 있고요. 삶이 행복하지가 않은 거죠. 의사라는 직업이 사실 두 가지 부분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하나는 통증에서 환자를 해방시켰을 때, 또 하나는 제가 수술 전문 의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통해서 드라마틱하게 환자의 여러 가지 질병들이 해결이 됐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신없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우리 병원에서의 통증 치료 과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